그날 들은 한마디가 제가 믿어온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저는 윤정분이에요. 올해 72이고요. 대전 유성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 준비하고 오전엔 장사하고 오후엔 단골 손님들한테 배달도 가끔 가고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 현수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루하루가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거든요. 38이나 됐는데 이제야 짝을 만났다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비 며느리 세린이는 34이고요. 참 공손하고 살뜰한 애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뭐 하나 물어보기만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며느리감으로 딱이구나 싶었죠. 현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그날도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반찬 가게 단골 손님 몇 분한테 김치랑 나물 포장해드리고 배달 갔다 오는 길 시장 입구 쪽 미용실을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미용실 앞에 세린이가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님, 세린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얼른 다가갔죠. 세린아, 여기는 웬일이야? 오늘 머리 손질하러 왔어요. 어머님도 같이 하실래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갑자기 무슨 머리 손질이냐고 했더니 세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웃었어요. 어머님, 결혼식 때 예쁘게 나오셔야죠. 미리미리 관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뭔가 고마우면서도 쑥스러웠어요. 저야 평생 미용실이라고 해봤자 파마 한 번, 염색 한 번 하는 게 다였는데 세린이가 이렇게 챙겨준다니 며느리가 참 잘했다 싶었죠. 그럼 같이 들어갈까?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말수가 적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김소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린이가 예약 카드를 받아 제 이름을 적어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직원분이 옆에서 듣고 있었죠. 그런데 세린이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맞아요.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어요. 뭔가 중요한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표정이 묘하게 진지했어요. 세린아, 무슨 일이야?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친구 전화였어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친구 전화치곤 너무 공손하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죠. 머리 손질이 끝나고 나오는데 세린이가 또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열심히 문자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기다렸고요. 그때 미용실 직원 김소영 씨가 제 옆으로 슬쩍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예약 카드를 건네주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다음에 또 오세요. 예약은 전화로 하시면 돼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예약 카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카드를 꺼내보니까 카드 안쪽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적어요. 예비 며느리분 관련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줄. 글씨도 작고 급하게 쓴 것처럼 보였어요. 제 손이 멈췄어요. 뭐지, 이게? 예비 며느리? 세린이 얘기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확인해 보라니, 뭘 확인하라는 거지? 아니면 다른 손님 카드랑 헷갈린 건가? 설마. 저는 메모지를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냥 실수겠지. 우리 며느리가 무슨 서류를 어쩐다고.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 메모가 생각났어요.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현수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응, 알았어.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조용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 했지만 사실 귀는 현수 방 쪽으로 가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현수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런데 곧 방문이 열리면서 현수가 나왔어요. 문을 닫기 전에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머니에 깊숙이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나 먼저 잘게. 그래, 푹 쉬어. 현수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TV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메모가 생각났고 현수의 전화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이번 달만 넘기면 돼. 무슨 말이지? 현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니야, 설마.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회사 일 때문에 바빴겠지.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세린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손에 큰 상자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건강식품이었어요. 홍삼이랑 오메가3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죠.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오고. 세린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세린이는 정말 살뜰했어요. 건강식품 상자를 부엌 찬장에 넣어두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죠. 그런데 그날 세린이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거실에서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또 그렇게 공손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세린이가 저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상담 한번 받으실래요? 상담? 무슨 상담? 어머님, 노후 대비 상담이요. 요즘 어르신들 재무 상담 많이 받으시거든요. 제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노후 대비, 재무 상담.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동시에 찝찝했어요. 저는 평생 은행 통장 하나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무슨 상담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세린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반찬 가게 하면서 살 거야. 어머님,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세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거절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알았어. 한번 들어볼게. 세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 알아볼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이상했어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왜 자꾸 이 말을 하는 걸까? 나는 뭘 편히 있어야 하는 거지?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챙겨주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 싶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고맙다고 대답했죠. 세린이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부엌 찬장에 놓인 건강식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자를 꺼내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홍삼이랑 오메가3 병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요. 그런데 병 사이에 작은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는 거예요. 뭔가 프린트된 안내문 같았어요. 정기 배송 어쩌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다시 접어서 상자에 넣었죠. 세린이가 고른 제품이니까 좋은 거겠지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서 미용실에서 받은 예약 카드를 다시 꺼냈어요. 카드 안쪽에 끼워진 메모지가 그대로 있었죠. 예비 며느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이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믿지 말라니.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세린이가 말한 상담, 노후 대비 상담. 그게 정말 저를 위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야, 설마.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 아니야, 설마.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 저는 메모지를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자.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평생 찝찝할 것 같았어요. 미용실 직원이 왜 저한테 이런 메모를 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저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내일 뭘 해야 할지 생각했죠. 상담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알아봐야겠어요. 세린이가 말한 그 상담처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메모가 생각났거든요. 혹시 몰라서 적어요. 예비 며느리분 관련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용실 직원이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세린이가 뭔가 잘못된 걸 했나?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 가게 준비를 하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치를 포장하고 나물을 담고 단골 손님들한테 배달을 가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죠.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친구 명자. 명자는 저랑 같은 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친구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뭐든지 잘 알아요. 특히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장사가 잠깐 뜸해졌어요.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명자네 떡집으로 갔어요. 명자는 떡을 찌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어요. 정분아. 웬일이야? 명자야,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명자는 손을 씻고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명자야, 혹시 너 며느리한테 재무 상담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 명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재무 상담? 그게 뭔데? 그러니까 노후 대비 어쩌고 하면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 있잖아. 세린이가 그런 거 한번 받아보자고 하더라고. 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정분아, 그런 거 조심해. 요즘 그런 거 하면서
노인네들 서류에 도장 찍게 하고 나중에 돈 떼이는 경우 많다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겠어? 명자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야, 나는 내 며느리가 나쁜 애라는 게 아니야. 근데 요즘 세상이 그래.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서류는 내가 직접 읽어보고 도장은 내가 직접 찍어야 해. 명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데 명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불안해졌죠. 명자야, 근데 그 상담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세린이가 그냥 좋은 데 있다고만 했거든. 그럼 알아봐. 명함 같은 거 있으면 검색해보고 없으면 세린이한테 직접 물어봐. 뭔가 이상하면 바로 중단하고. 명자의 조언이 제 마음을 조금 정리해줬어요. 그래,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그냥 넘어가면 평생 찝찝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실 서랍을 뒤졌어요. 세린이가 지난번에 뭔가 종이를 놓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맞다. 명함. 서랍 구석에서 작은 명함 하나가 나왔어요. 재무상담센터 컨설턴트 임도경. 명함에는 회사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었어요. 그냥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회사 명함이면 주소나 이메일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간단했어요. 이름만 적힌 명함을 보고 있으니 사람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번호를 검색해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회사 홈페이지도 없고 리뷰도 없고 그냥 개인 번호 같았어요. 가슴이 또 철렁했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상담처가 맞나? 그때 휴대폰에 카톡이 왔어요. 세린이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상담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저는 답장을 하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단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엄마 다녀왔어라고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저녁을 차리면서 현수를 슬쩍 봤어요.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뭔가 걱정이 있는 것처럼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현수야, 요즘 회사 일 힘들어? 현수는 고개를 들더니 웃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바쁜 거 있어. 그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엄마, 괜찮아. 걱정 마. 현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젓가락 잡은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손질하러 간 게 아니라 김소영 씨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김소영 씨가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기다렸죠. 손님이 나가고 나서 김소영 씨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오셨네요. 네, 저기. 지난번에 메모 주신 거 있잖아요. 김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 며느리가 뭔가 잘못된 걸 했나요? 김소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비슷한 손님이 계셨거든요. 그분도 며느리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보험을 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나중에 알아채셔서 신고하셨어요. 근데 이미 돈이 많이 나간 뒤였대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김소영 씨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대출, 보험, 할머니 명의로. 설마 세린이가 그런 짓을 하려는 건가?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저는 미용실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반찬가게 계좌 통장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평소처럼 입금되고 출금되고 그런 내역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날짜에 이상한 게 하나 보였어요. 입금 1만 원, 출금 1만 원.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들어왔다 나갔어요. 뭐지 이게? 저는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었어요. 누가 제 계좌로 돈을 넣었다가 뺀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세린이가? 아니야, 설마. 세린이가 내 통장을 어떻게 알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건강식품 박스에 들어있던 안내문이 떠올랐어요. 정기 배송 어쩌고 하면서 계좌 등록하라고 했던 그거. 혹시 그때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건강식품 상자를 꺼냈어요. 병 사이에 끼워져 있던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다시 읽을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계좌 등록이라는 글자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 생각이 났어요. 미용실 직원의 말, 명자의 경고, 명함에 적힌 개인 번호, 통장의 이상한 입출금, 그리고 세린이가 한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도장은 제가 챙길게요. 왜 자꾸 저를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제가 편히 있어야 하는 걸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근데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귀를 기울였어요. 현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거실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깐 뭔가 뒤적이는 소리가 났죠. 저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현수가 거실 서랍을 열고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두는 그 서랍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뭘 찍는 거지? 통장인가? 아니면 다른 서류? 현수는 종이를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방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현수가 뭘 찍은 걸까? 혹시 제 서류? 아니면 통장?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현수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의심이 들었어요. 세린이랑 현수가 뭔가 같이 꾸미는 건 아닐까?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내일 상담 가는 날이야. 그때 확인해 보자. 뭔가 이상하면 그때 바로 중단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세린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오후 2시에 상담이에요. 제가 1시쯤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뭔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에 메모장이랑 펜을 챙겼어요. 그리고 명함도 넣었죠. 임도경,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직접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오후 1시쯤 세린이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타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차에 탔어요. 세린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운전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상담 받으시면 노후 준비 확실히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서 조금 외진 곳으로 향했어요. 건물이 드문드문 보이는 곳이었죠. 세리나, 여기가 어디야? 상담센터가 여기 있어요. 조용한 곳이 상담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상담센터가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걸까? 차는 낡은 건물 앞에 섰어요. 1층에는 아무 간판도 없었고 그냥 회색 건물이었어요. 여기에요, 어머님. 세린이가 차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을 꼭 쥐고 차에서 내렸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좁은 복도가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어요. 문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세린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임 선생님. 문이 열리고 남자 한 명이 나왔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너무 반질반질한 느낌이랄까. 어서 오세요. 윤정분 어르신이시죠? 저는 임도경입니다. 남자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를 했어요. 손이 축축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작은 책상 하나랑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는데 무슨 상장 같은 거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앉으세요. 임도경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고 세린이는 제 옆에 섰어요. 임도경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르신, 오늘은 노후 대비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노후 준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먼저 어르신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갑자기 재산을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왜 그걸 물어보세요? 아, 상담을 위해서 필요해요. 재산 규모를 알아야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거든요. 세린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근데 세린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통장에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임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정도면 괜찮으시네요. 그럼 보험도 들어보시고 연금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이요? 네, 요즘 어르신들 건강보험 많이 드세요. 병원비 걱정 없으시잖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요. 임도경이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보시면 이 보험은 월 20만 원만 내시면 나중에 큰 병 걸리셔도 다 보장되는 거예요. 월 20만 원. 제 수입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그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금 부담되셔도 나중을 생각하시면 드시는 게 좋아요. 세린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머뭇거렸어요. 임도경이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대출도 하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이요? 저는 빚이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거예요. 어르신 명의로 대출 받으시면 이자도 낮고 나중에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연금을 받는다? 그게 말이 되나? 저는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살짝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세린이랑 임도경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대출 받고 싶지 않아요. 임도경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어르신, 요즘 다들 이렇게 하세요.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해요. 지금 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으시면 되고 나중에 목돈 받으실 수 있어요. 세린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임 선생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저는 세린이를 봤어요. 세린이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급해 보였어요. 그 순간 미용실 직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몰라서 적어요. 예비 며느리분 관련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자의 경고도 서류는 내가 직접 읽어보고 도장은 내가 직접 찍어야 해. 저는 임도경을 똑바로 봤어요. 죄송한데요. 오늘은 그냥 상담만 들으러 온 거예요. 계약은 안 할게요. 임도경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어르신, 오늘 계약 안 하시면 다음엔 조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일어섰어요. 세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그냥 오늘 하고 가세요. 금방 끝나요. 세린아, 나는 집에 갈게. 세린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오늘만 하시면 돼요. 그 말에 저는 멈췄어요. 오늘만 하시면 돼요.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떠올랐어요. 현수가 전화로 한 말.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설마. 저는 세린이를 봤어요. 세린아, 현수가 무슨 일 있어? 세린이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가 빚이 있는 거 아니야? 세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임도경이 끼어들었어요. 어르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어르신 노후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빚이 있으면 저한테 말했어야죠. 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세린이가 제 앞을 막았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금방이에요. 서류도 다 준비했어요. 도장?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세린이는 저를 위해서 이 상담을 주선한 게 아니었어요. 도장을 찍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제 명의로 뭔가를 하려고. 저는 세린이를 밀치고 문을 열었어요. 저는 안 해요. 어머님. 세린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뒤에서 세린이가 따라왔어요. 어머님,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혼자 갈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린이가 손을 뻗어 문을 막으려고 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닫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임도경이 복도로 나왔어요.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큰일 나요. 계약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댔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세린이, 임도경, 도장, 대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현수가 빚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았어요. 세린이가 부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현수도 이 일에 연루된 건가?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을 멈췄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임도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명의로 대출 받으시면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데 오늘만 하시면 이 녹음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입금 1만 원, 출금 1만 원.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며칠 전 날짜였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떠올랐어요. 건강식품 안내문에 있던 말. 결제 계좌 등록. 혹시 세린이가 제 계좌로 테스트를 한 건가? 대출 받기 전에 계좌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저는 휴대폰으로 통장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재무상담센터 컨설턴트 임도경. 회사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 명함. 이것도 사진 찍어뒀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현수가 며칠 전 밤에 뒤진 그 서랍이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통장, 등본, 보험증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수 앞으로 온 우편물이었어요. 제가 실수로 여기에 넣어뒀나 봐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대출금 상환 독촉 안내.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3천만 원. 현수가 3천만 원이나 빚을 진 거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빚을?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현수가 밤에 서랍을 뒤지면서 이 독촉장을 휴대폰으로 찍었던 거구나. 혹시 세린이한테 보여주려고? 아니면 기록으로 남기려고? 혹시 세린이가 이 빚을 알고 그걸 이용한 건가? 현수를 압박해서 저한테 도장을 찍게 하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독촉장도 사진 찍어뒀어요. 이제 증거가 3가지예요. 녹음 파일, 통장 테스트 입출금 내역, 임도경 명함, 그리고 현수의 독촉장까지. 내일 현수가 퇴근하면 물어봐야 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린이가 뭘 어떻게 한 건지.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야 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세린이, 임도경, 그리고 현수.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 가게 준비를 했어요. 김치를 포장하고 나물을 담고 단골 손님들한테 배달을 갔어요. 근데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어요. 오전 장사를 마치고 저는 명잔의 떡집으로 갔어요. 명잔은 떡을 찌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분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명자 옆에 앉았어요. 명자야, 어제 상담 갔다 왔어. 그래, 어땠어? 명자야, 너 말이 맞았어. 사기였어. 명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 진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어요. 외진 곳에 있는 건물, 간판도 없는 상담센터, 도장만 찍으라고 하던 세린이, 협박하던 임도경. 명자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분아, 잘했어. 도망쳐서 진짜 잘했어. 그 사람들 완전 사기꾼이잖아. 근데 명자야, 현수도 연루된 것 같아. 뭐, 현수가? 응, 현수가 빚이 있어. 3천만 원. 세린이가 그걸 알고 나한테 도장 찍게 해서 현수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 같아. 명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현수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잘 모르겠어. 오늘 퇴근하면 물어볼 거야. 명자가 말했어요. 정분아, 너 증거 있어? 응, 녹음 파일이랑 통장 사진, 명함도 찍어뒀어. 잘했어. 그거 꼭 보관해. 그리고 경찰서 가봐. 신고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명자야, 현수가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가 세린이를 신고하면. 명자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분아, 지금은 내가 먼저야. 내 재산 지켜야지. 현수는 나중 문제야. 명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명자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현수가 물었어요. 저는 독촉장을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현수야, 이게 뭐니?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천만 원이나 빚을 졌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말해봐. 왜 이렇게 됐어? 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동료들이 다 하길래 저도 따라 했는데 그래서 실패했어요. 돈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세린이도 이 일을 알고 있었어?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린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방법이 뭔데?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현수야, 세린이가 뭐라고 했어?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제 빚을 갚자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세린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현수의 빚을 갚기 위해서. 현수야, 너도 알고 있었어? 세린이가 나한테 도장 찍게 하려고 한다는 걸. 현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세린이가 그냥 상담만 받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세린이가 엄마 명의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걸. 며칠 전에? 그럼 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심한 아들이라는 걸. 현수는 울먹였어요. 저는 현수를 봤어요. 현수야, 그럼 너는 뭘 했어? 세린이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그냥 세린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냥 놔뒀다고. 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현수야, 너 며칠 전 밤에 서랍 뒤진 거 기억나? 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봤어. 너 뭘 찍었어? 이 독촉장이요. 세린이가 보자고 해서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현수야, 그럼 너는 세린이를 도운 거잖아. 내 서류를 몰래 찍어서 세린이한테 보낸 거잖아. 엄마, 저는 그냥 빚만 갚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저는 현수를 봤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어요. 현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넌 나를 숨기고 세린이랑 같이 나를 속이려고 했잖아. 엄마, 죄송해요. 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수야, 일단 세린이랑은 결혼 못해. 엄마, 그 애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이용한 거야. 그리고 나까지 이용하려고 했어.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는 내일 경찰서에 갈 거야. 세린이랑 임도경 신고할 거야. 엄마, 그럼 저는요? 제가 서류 찍어준 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현수를 봤어요. 현수야, 너는 속은 거야. 세린이한테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야. 엄마, 너는 빚부터 정리해.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정신 차려야 해. 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 통장 사진, 명함 사진, 독촉장. 이걸 들고 경찰서에 가야 할까? 저는 가방에 서류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경찰서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꾸 생각했어요. 정말 신고해도 될까? 현수는 어떻게 될까? 세린이를 신고하면 현수도 조사받게 되는 거 아닐까? 경찰서 앞에 도착했어요. 민원실 입구가 보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명자였어요. 정분아, 어디야? 경찰서 앞이야. 들어갔어? 아니, 아직. 정분아, 들어가. 내가 먼저야. 현수는 나중 문제야.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명자야.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민원실 문을 봤어요. 내일 아침에 오자. 오늘은 집에 가서 현수랑 한 번 더 얘기하고 내일 신고하자. 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설명드릴게요. 오해? 저는 문자를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임도경이었어요. 어르신, 그날 일은 오해예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합시다. 저는 번호를 차단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까? 겁이 났어요. 역시 신고해야 해요. 빨리. 그날 밤 현수는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다 말고 그냥 복도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현수야. 현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뭐야 할 말 있으면 해. 저, 엄마가 내일 경찰서 가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 엄마, 저는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수야, 들어가서 자. 내일 얘기하자. 네, 엄마.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 내일 신고하고 나면 현수랑 제대로 얘기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잠을 설쳤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가방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 통장 사진, 명함 사진, 독촉장 모두 준비됐어요. 현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쪽지를 남겼어요. 경찰서 다녀올게. 저녁에 얘기하자.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갔어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저를 맞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사기 피해요. 경찰관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임도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르신 명의로 대출 받으시면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데 경찰관은 제 말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어르신, 이 녹음 파일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통장 테스트 입출금 내역도요. 그럼 신고 접수되는 건가요? 네,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적은 없으시죠? 아니요, 안 찍었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만약 도장을 찍으셨으면 더 복잡해질 뻔했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 사건은 사기 미수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경이라는 사람과 고세린 씨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 기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증거가 확실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르신, 혹시 또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특히 세린 씨나 임도경 씨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전화만 울리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세린이가 아닐까? 임도경이 아닐까?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스팸 전화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임도경 씨와 고세린 씨, 두 사람 다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도경 씨는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르신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 명 나왔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 명이요? 네, 총 5명이요.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셨어요. 노인분들 명의로 대출받고
보험 들게 하고요. 5명. 저 말고도 5명이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일부는 이미 대출이 실행됐어요. 총 피해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어르신은 도장을 안 찍으셔서 피해를 안 입으셨지만 다른 분들은 경찰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임도경은 이런 일을 몇 년째 해왔어요. 노인분들 타깃으로요. 이번에 확실히 처벌받을 겁니다. 그럼 세린이는요? 고세린 씨는 공범으로 조사 중입니다. 임도경 씨랑 같이 일했던 게 확인됐고요. 서류 전달, 도장 유도, 계좌 접근까지 직접 관여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도장 안 찍으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명자한테 전화했어요. 명자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임도경이 구속됐대. 정말 피흡 잘 됐네. 그 나쁜 놈. 그리고 세린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데 피해자가 나 말고도 5명이나 더 있었대. 5명이나? 세상에. 명자야, 내 덕분에 살았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정분아, 내가 잘한 거야. 내가 도망쳐 나온 거, 내가 증거 모은 거, 다 내가 한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현수는 조심스럽게 저를 봤어요. 앉아. 현수는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임도경이 구속됐어. 세린이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고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현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현수야, 뭐해? 엄마, 죄송해요. 현수는 머리를 숙였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세린이한테 속았어요. 그리고 엄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현수를 봤어요. 현수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현수는 일어났어요. 저는 현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현수야, 너는 잘못했어. 엄마한테 숨기고 세린이를 믿은 것도 잘못이야. 근데 너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바보였던 거야. 현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래, 바보였어. 근데 이제 정신 차려. 빚도 같이 정리하고 앞으로 똑바로 살아. 네, 엄마. 그런데 엄마, 제가 서류 찍어준 것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저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이 그러더라. 너는 세린이한테 속은 피해자래. 아기가 없었으니까 문제 안 된대. 정말요? 그래. 근데 너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돼.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한테 먼저 말해야 해.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야? 제 월급 통장이요. 앞으로 1년 동안 엄마가 관리해 주세요. 제가 빚 갚는 거 확인하시고 제가 또 이상한 짓 안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통장을 받았어요. 현수야.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일게요. 제가 정신 차릴 때까지요. 현수는 진지했어요. 저는 현수를 안아줬어요. 그래, 엄마가 지켜볼게. 넌 할 수 있어.
현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재판 날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판, 임도경이랑 세린이를 다시 보게 되는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판날 저는 법원에 갔어요. 명자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임도경이 보였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린이도 보였어요. 세린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임도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 노인 타깃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6명, 피해액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저를 봤어요. 증인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께서 준비하신 증거가 있으시죠? 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첫 번째, 녹음 파일입니다. 상담센터에서 임도경이 한 말이 녹음돼 있어요. 녹음이 재생됐어요. 임도경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어르신 명의로 대출 받으시면 이자도 낮고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데.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두 번째 증거는요?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제 계좌로 1만 원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요. 저는 통장 사진을 제출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제 계좌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대출받기 전에요.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세 번째 증거는요? 이 명함입니다. 임도경이라는 이름만 있고 회사 이름도 주소도 없어요. 전화번호만 있죠. 그리고 이건 제 아들의 독촉장이에요. 세린이가 이 빚을 알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저는 명함과 독촉장을 제출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 고세리는 예비 며느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들 인정하십니까? 임도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세린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검사가 구형했어요. 피고인 임도경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고세린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피해금 일부 배상을 구형합니다. 6년, 3년 6개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선고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2주 후 선고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법원에 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임도경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6년에 처하고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병과합니다. 피고인 고세린 사기 공범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피해금 800만 원 배상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끝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세린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저는 세린이를 봤어요. 세린아, 너 왜 그랬어? 세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빚이 있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를 속였어? 죄송해요. 저는 세린이를 똑바로 봤어요. 세린아, 너 알아? 나는 돈이 억울한 게 아니야. 돈은 내가 지켰으니까. 근데 너한테 빼앗긴 게 하나 있어. 뭐? 뭐요? 믿음이야. 나는 너를 며느리로 믿었어. 가족으로 믿었어. 그걸 내가 이용했잖아. 그게 제일 억울해. 세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교도소에서 잘 생각해봐. 사람을 속이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세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명자한테 전화했어요. 명자야, 끝났어. 어떻게 됐어? 임도경은 6년, 세린이는 3년 6개월. 잘 됐다. 정분아, 너 정말 잘했어. 고마워, 명자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선고 나왔어요? 응. 그래서 임도경 6년, 세린이 3년 6개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현수야, 너 빚은 어떻게 돼가?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조금씩 갚고 있어요.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하고 있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저는 웃었어요. 그만 미안하다고 해. 이제 앞만 보고 살자. 네, 엄마. 며칠 뒤, 저는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한동안 신경 쓰느라 장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반겨줬어요. 사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그래요? 건강 챙기세요. 저는 김치를 포장하고 나물을 담고 배달을 다녔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입금 1만 원, 출금 1만 원. 그 이상한 거래 내역이 아직도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기록처럼 보였어요. 제가 이겨낸 증거. 저는 통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밝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그냥 평범한 하루. 근데 이게 제일 좋은 하루예요.